아주 화나는 소식을 일본에다 얹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어저께 우리가 박주현이한테 최강욱 의원만 물고 늘어지지 말고 수박을 즙을 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입을 턴 게 이유가 있었더구만요. 네. 짜고 친 것 같아. 짜고 친 고스톱이었어요. 먼저 던진 데 대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자, 일단 기사 먼저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심판원인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최강욱 의원은 짤짤이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아서 오는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 입후보할 수 없고 투표권도 박탈됩니다. 물론 뭐 최강욱 의원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입후보를 하실 분도 아니었지만 일단 이것은 이른바 진보계, 이재명계, 개혁파 의원들한테 던지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 같은 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들끼리 안 하고 먼저 박지현이한테 말을 풀게 해가지고 약간 이영표식의 헛다리 짚기를 좀 한 다음에 정작 라보나킥으로 지네들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시켰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큰 중징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피해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물리적 증거가 없다라고 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상도 없고 음성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몇 명이서 그냥 지들 들은 얘기인 거지. 우리가 성추행 당해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불편해. 나 송 작가님 얼굴 본 거 자체가 나 스트레스야. 나는 나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박지원 얼굴 나 자체가 얼굴이 징계감이야? 야, 너도 스트레스 받지 않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투표를 한번 투표를 해야 해볼까요? 되겠네. 징계를 내려야겠네. 박지원 이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 짓 자체가 저는 스트레스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징계예요. 뭐 하는 이거는 짓이야, 이게?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음 총선에서도 입후보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정도 중징계가 올라가게 아니, 되면. 이렇게 해놓고 중징계 받은 사람을 공천했다?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공천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생명을 이 중징계로 끊어버린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물론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다른 당에서 뭐 할 수도 다른 당에서 할 있겠지만.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최강욱 의원을 이렇게까지 내친 거죠. 뭐가 그렇게 최강욱 의원이 싫은 걸까요? 무서워서. 이분의 그러면 조국 영향력이 무서운 장관님은 거지. 왜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 이재명 뭐가 그렇게 싫었고 문재인은 뭐가 그렇게 싫었어? 지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 통제할 수 없는 사람, 포섭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찰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가짜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실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나는 검찰이 특별히 못된 애들만 모아놓은 조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냥 저쪽 애들은 저런 애들이 민주당이고 어디고 소위 말해서 기득권이라는 데에 다 포진해 있었던 거야. 근데 특별히 못된 애들을 모은 게 검찰이 아니고 민주당에도 그런 애들이 사실은 많았고 검찰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뜯어먹을 게 있는 데는 다 그런 애들이 훨씬 많았던 거야. 이제 자기 기득권과 자기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고 그거를 개혁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식으로 매우 악랄하고 매우 억지스럽게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못한다 싶으면 좀 배우고 좀 잘하려고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자격지심이죠. 근데 끌어내리려는. 그건 너무 훌륭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소수인 것 같아. 너무 소수해요. 너무 소수인 것 같아. 조선 왕조 때도 조광조라든지 남이장군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천재들이 이러한 사화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영의정이 됐다면
그런 사람이 진짜 나중에 대장군이 됐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들잖아요. 지금 최강욱을 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요. 최강욱 의원을 예를 들어 의원직을 못하게끔 또는 민주당 안에서 지금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개혁 작업을 못하게끔 막아 누른다고 해갖고 최강욱이라는 사람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렇죠. 예?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최강욱의 투쟁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나는 참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무나 다 날릴 수 있네? 한 몇 명에서 짜고 아이 쟤가 성추행했어 그럼 끝이야. 그러면 나가리예요. 아니 다 나가리야. 얘네들이 피해자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어요. 딸딸이라고 했는데 딸딸이라고 했다 우기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녹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해명하는 과정에 이를 부인해서 피해자들한테 심적 고통을 줬다. 근데 피해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피해자입니다라고 피해자로서 고통을 호소하는 보좌관이 없어요. 있는데 그걸 들었던 여성 보좌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강욱 의원은 짤짤이란 말을 한 게 김남국 의원한테 한 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딴 사람들이 듣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야. 야 이 병신아 이랬는데 지나가다가 나한테 하는 건가? 내가 병신인 줄 어떻게 알았지? 이런 마음인 거지. 그래서 이 새끼 병신한테 병신이라고 그랬네? 라고 고발을 했는데 난 매우 불편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이거 같이 들은 놈들이 또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정작 이걸 들은 사람은 너한테 그런 말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면 미친 짓이지. 정말 이게 너무 한심한 꼬라지고요. 진짜 너무 한심하고 이게 짤짤이로 사람을 이렇게 6개월 중징계를 한다고? 이제 짤짤이 쇼는 어떻게 해? 못하는 거죠. 대국민 희롱쇼가 성추행 희롱 방송인가 아주 그냥? 성희롱 방송인가? 왜 방통위는 가만히 있지? 이제 방통위가 이제 최강욱 의원의 경우를 역으로 해갖고 짤짤이 쇼를 징계하는지 두고 봐야 되겠죠. 아니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아무튼 사람을 이 상황에서 최 의원이 지금 그 2심에서도 지금 1년 징역형인가요? 의원직 상실이요. 의원직 상실에 가까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날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쪽 인사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무소속으로 다시 재보고를 치르게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을 앞으로 새로운 민주당이 영역의 개혁을 못 해낸다고 하면 새로운 범민주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키워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이름으로 박지원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징계하라고 성명서를 지금 발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박지원은 생각합니다. 더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강욱 의원이 중심이 돼서 운영했다고 하는 철험회를 해체해야 된다. 최강욱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또 사과해. 이 사과충. 이 사과랑 수박이랑 섞으면 무슨 맛이 나나요? 수박 사과충이야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작 본인은 사과도 아니면서 이런 발언들을 막 던져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뉴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박지원이 SNS에 철험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이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검수완박을 못한 게 패인이지. 예? 법안을 만든 게 패인이야? 결과적으로 이게 속내로 들여다보인 거예요. 검찰 권력을 축소하려고 노력했던 최강욱 의원이 검찰 측도 여당 측도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지금 발의한 법안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처리를 위한
동력을 최강욱 의원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최강욱 의원이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6개월짜리가 나오니까 바로 기다렸던 철원에까지 나가잖아. 이건 단계가 뭐냐면, 있는 거지. 이거는 단계. 최강욱 의원 법안을 받아갖고 이거를 상정시키거나 표결에 붙이지 말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건 짤짤이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철원회를? 언론관계법이라든지 검찰관계법 안에서 축소 법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최강욱 의원이 중심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비수를 등에 칼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등에 칼 꽂은 거야, 동료 의원들이. 이거 결국은 개혁법안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얘가 언제 개혁법안 하자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얘는 무조건 징계하라, 사과하라 이거밖에 안 했어. 근데 이거를 지금은 뭐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취준생 백수 박지원이가 아니, 취준생에서 인턴을 좀 하다가 결과적으로 잘렸지. 얘가 아니, 회사에 뭐 대한 직원이 된 적은 없지. 충성심이 인턴이지. 없고 지 멋대로고 지가 사장인척 명패 들고 다니고 그래갖고 잘린 거예요. 근데 얘가 아직도 바지 사장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또 신나게 그냥 언론들은 써주는 거지. 아니 SNS에 올린 걸 누가 이렇게 써줍니까? 그래서 메인 의원도 아니고. 포털에 메인에 올려놓고요. 난리를 칩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강욱 의원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잘라내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최강욱 의원의 언론관계법이나 검찰개혁법안을 지금 저대로 그냥 파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개 회기만 날려버리게 되면 자동으로 법안 폐기가 되니까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고, 철험회를 자꾸 저렇게 협박하는 게 누구도 저걸 받아갖고 쓰면 똑같이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죠. 이거는 당내에 무슨 윤리 문제라든지, 뭐, 의원의 품격,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수박들을 활용해갖고, 이 박지원 같은 박쥐들을 활용해갖고,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건수 잡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개혁에 대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그 국민들 개혁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쳐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당장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네들 나가야 될 것 같거든. 왜 이때 동안 엄중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기들이 엄중하게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거를 개혁하겠다는, 아니면 개혁에 동참을 하든가. 그러면 동참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그리고 징계위원들도 무슨, 뭐 전부 만장일치?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법원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아니, 증인이 있지, 거기, 나름대로 거기 몇 명이 있겠지, 보좌관들이. 근데 그 사람들 말고는 뭐가 없잖아. 서로 주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일방적인 6개월을 한다고? 징계를? 이건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상호 비대위나 총선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전당대회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자, 이것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쫄 것인가. 그래서 집단지도체제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과거 퇴행적인 저쪽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오히려 이거를 불쏘시개로 해갖고 더 확 들고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노선을 분명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부는 생긴 겁니다. 없다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내부는 생겼어. 수박들이 준동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어. 좋은 쪽으로 갈등 일으키지 말고 잘 봉합해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저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을 때야. 이미 최강욱 의원이 칼을 맞았어. 의원직이 날아갈 거고 결과적으로 다시 재기도 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지금 저들은 이거를 끌고 가고 있어. 그런 경우를 보고 뭐 조국 장관 때나 추미애 장관 때처럼 김경수 도지사 때처럼 뭐 자기가 허물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 민주당은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인 겁니다. 가능성은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돼서
얘들 싹쓸이 해야죠. 사실은 이거 해당행위예요. 아니 그냥 사람 몰아가지고 성추행범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재판도 아니야. 그냥 자기네들끼리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그리고 증거 없다고도 얘기해놓고 증거가 없어. 만장일치를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장일치를 했다고 하는 위원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뭐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명확하지는 네. 않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잘 몰라요. 이것도 웃기는 거야. 윤리위원회 안에서 윤리 감독을 하는 의원들이 비공개야. 누군지를 몰라. 아니, 적혀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윤리위원회에 어떤 이유로 뽑혔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정말 이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공산당이야 완전. 공산당도 아니 그 왕조 같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내부적으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속에서 그동안 개혁이 어떻게 됐을 거며 이것들을 이대로 데리고 살려갖고 갖고 가갖고 앞으로 어떻게 저 무시 살벌 무도 저런 막강한 한동훈의 검찰 왕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 그나마 지금 있는 검찰 권력을 줄여버리려고 하는 최강욱 의원의 노력마저도 시작도 못 해보고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1, 2년 안에 검찰 왕국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저기 국짐하고 나머지 수박 세력들이 편먹고 저거 하자고 하겠지. 내각제 하자고 하겠죠. 내각제 하자고 하겠지. 에라이. 그래서 다음 총선 전에 제가 늘 경고하는 게 다음 총선 전에 내각제에 대한 의회의 진척이 빨리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최강욱 징계가 좀 세다. 그래서 내일 비대위에서 논의를 다시 할 거다. 오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네. 민주당 개혁 의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금 개인적으로 센 징계인 것 같다. 6개월짜리는 너무 센 징계인 것 같다 아니, 그 하면서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솔직히. 맞아요. 너무했지. 관련 규칙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했고 실무자의 보고를 받아야겠지만 아직 보고가 안 됐나 봐요. 일견 든 생각은 징계가 세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윤리심판원이 주로 외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외부인들이 판단하기에 이 문제는 좀 강하게 처리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왜 그거를 외부자인 박지원 얘기를 들어서 하냐고. 그러니까. 자, 비대위에서 만약 이 결론에 대한 번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비대위도 일종의 도박을 건 거거든요. 신뢰성에 대한 도박을 건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고. 아니 그 박지원 같은 애 얘기 들을 거면 나 권리당원인데 내 얘기도 들어주면 안 돼? 들어줘야죠. 내 얘기도 들어줘. 다들 외부 평당원인데. 인사들을 그렇게 모아서 할 거면 그냥 당원 투표를 해 징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와 관련한 보고를 못 받게 돼 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 징계가 이렇게 될 줄은 자기가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내일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외모는 내가 더 청년 같은가 나 청년 대표 시켜줘. 아니 무슨 당내 인사를 징계를 하면서 그 징계를 심의하는 사람은 외부에다 용역을 줘? 이것도 미친 짓거리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송작가 TV에서 송 근데 작가님 술을 먹고 방송을 했다고 가세연한테 저기 징계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걔들은 내가 맨정신에 해도 술 취했다고 하려면 되죠. 그런 뻔한 결과를 노리고 이러한 징계위를 연다고 하면 징계 자체 존속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죠. 윤리심판원인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윤리심판원하고 수박들하고 짠 거를 박지원이 미리 얘기해서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